음산한 기밀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한 찬산에 대한 이야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영혼의 괴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전개될 장소는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기밀들이 드러날 기다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 함께 할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공부를 싫어하는 한 학생에 관한 이야기로 늦게까지 공부한 속 끔찍한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에서 신비한 존재를 느끼고 꿈에서 여성 영혼을 만나는 등 그의 삶은 완전히 기막히게 됩니다. 그의 가족은 이 무서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적인 방법을 찾지만 기이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여 그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숨과의 전투에 빠뜨리게 됩니다. 어떤 번연에서 비위가 이뤄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당연하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주를 좋아하는 학생이나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도 그냥 수업 끝났나 보다, 점심시간인가 보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죠. 항상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건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 다 놀렸다는 저리도 놀려본 적이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내신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새벽까지 공부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꾸는 일이 생겼는데 나도 무서운 건 좋아하는지라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종이 연밥 특강을 듣던 중 학원 숙제를 위해 새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 침대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을 들었는데 분명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이 보이는 겁니다. 눈을 감았는데 앞이 보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밤이라는 걸 깨닫고 난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죠. 고리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앞을 보이며 주변 주변을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제 방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천장과 바닥은 나무 장판으로 되어 있고 방은 반대편에 큰 창문이 있고 그 사이에 책상과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머리가 창문 쪽을 향하고 관이 문 쪽을 향하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관 이부 쪽을 보고 있는데 관 바로 앞 구석탱이에 뭔가 잎표노를 한 게 보였고 저게 뭘까 자세히 보니 웬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무릎을 두 손으로 안고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반기처럼 일어나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펴주만 자의식이 볼 수 있었습니다. 눈도 입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담에 분리된 건가 생각하며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더도 서로로 마주보는 대치 상황이 펼쳐졌는데 거기도 어떤 이고 어떤 건 어떤 계속해서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몸이 허해진 것 같다고 꽉잘 걷고 점점 제대로 자다는 말뿐 왔죠. 이 상황이 재밌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게 일주일 정도를 지속하다 보니 일주일이 흘렀을 때는 다크서 불던 집기생이 입어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꿈도 아닌 단위의 눈이 떠보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가 흐르니 이제는 꿈이 점점 떠나면서 바닥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밥구석이 앉아있던 그곳은 이제 슬슬 일어나더니 짠한 병자리 갖추고 하기 시작했고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침대 바로 앞까지 다가왔는데 어두워서 그런지 얼굴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외모를 묘사하자면 머리카락은 전도색이었지만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상반의 머리카락이 아닌 단정하고 긴 흰머리였습니다. 옷도 소복이 아닌 힘들을 스쳐림이었는데 그게 무릎까지만 엄한 먼 피스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서워지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족들에게 말했는데 너나마 엄마는 이 상황은 무서워하면서 호장이나 이런 거 챙겨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친구 집에 저축벌자나 반찬을 버는 놈이 있다고 귀신도 좀 하는 것 같으니 한번 데려와서 널 살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 오셨을 때 생년월일이랑 조금 같은 걸 보시더니 지가 역학편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귀신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제가 원하는 잔인한 짓을 했을 거랄 뻔하셨죠. 물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쳐다온 게 아닐까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원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 귀신이 왜 추사오는 건지도 알아봐야 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며칠을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어제는 그 귀신이 침대 바로 옆에 있더니 이제는 전혀 지압도 없고 아예 떨어져서는 빈방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잡아진 걸까 싶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앞을 봤더니 침대 머리 쪽에서 코번에 떠져난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더군요. 이게 처음으로 얼굴을 봤는데 TV에서 봤던 그간 제가 제목했던 귀신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기둥과 엉점화에서는 라이트점처럼 들어오는 달빛이 반사돼 잠들었고 머리카락도 중력이 하나하나 압받는 건지 허공이 떨던 여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되게 보통은 무서워서 지휘보고 하는 게 맞겠지만 이상하게도 제 정신은 더욱 냉정해졌고 무섭다기보다 오히려 신기해서 아침에 일어나 그 상황을 또 가족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이제 제가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하고는 점점 더 공포에 떨었죠. 문제는 이제는 제가 적응을 한 건지 평소보다 잠도 더 자고 밥도 많이 먹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고 낮에 잠을 자는 그 여자가 나오지도 않아서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는지 친구분에게 스님의 땅이 있었는데 그분 통해서 스님을 만나러 어박 고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님 중에서도 전화로만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친구 아버님을 통해서 천만원을 쓰는 스님에게 연락이 닿았는데 100만원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결국 그 돈을 주고 천만원 받게 되었죠. 이때까지도 저는 제 정신 상태가 번져라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 때문에 100만원이나 돈을 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떠나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하게 된 건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하여 속옷 여벌 떨어지면서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단한 거 안 하고 천장 넣어 이곳저곳에 부적도 붙여주고 잠자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게 나왔던 여자도 안 나오고 폰도 안 꺼지며 잠도 잘 잤습니다. 별다른 참화도 없이 부적 하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문제는 그 귀신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잠을 잘 잤다고 어머니가 떠나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리 어머나 떠나도 일어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누나는 안색이 새뻔해져서는 울고 있고 엉어락 손을 잡고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냐고 물으니 되려 저한테 어젯밤 안 꿨냐고 물어봤고 저를 잘 잤다고 말했는데 엉어가 누나가 그 귀신을 봤다고 하더군요. 여러나 학문을 이어 말하자면 잠을 잘 때 방문에서 반대편을 보고 잠을 잤대요. 그러던 중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정신이 확 들었는데 눈도 안 따지고 몸도 안 움직여서 잠이 걸렸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눈을 떴더니 왜 여자가 흰옷을 입고는 방문 쪽을 향한 채로 누워서는 누나의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잡고 온우울음을 씻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니 그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밤새 있었다는 거죠. 아침 일을 일어났을 때 엄마는 끼워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고진에 집합됐던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상상이 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너처럼 안 먹은 꿨다고 하시더군요. 자기 전에 저와 누나가 잘 자고 있나 살펴보려고 둘러봤는데 제가 누워있는 쪽부터 엄마를 포함해 수점을 자는데도 몇 번을 세워봐도 4명이더래요. 이게 뭘까 싶어 다시 세보는데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수를 세어봐도 여전히 4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누나가 깨워서 일어났는데 듣고 보니 아마 그 귀신이 아니겠냐고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침이 되어 밥을 먹고 있으니 천만을 말씀다는 스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어디 게임에 나오던 테마는 높은 스님으로 예상했지만 수염도 있고 조문 무뚝뚝하셨지만 의외로 점잖은 모습의 남자분이었습니다. 테마는 그날부터 자진이 되어서 시작했는데 스님이 미리 준비한 물건들을 꺼내어 법당으로 향했죠. 편한 처리도로 울어보셔서 주빈인을 입고 스님 옆에 앉았는데 스님은 촛불 2개만 돈 넘쳐놓고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계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겉다니는 두상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죠. 가만히 계시던 수미는 여자 귀신의 매단을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눈빛이나 코, 입 등의 생김새를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니 스님이 지금 그 여자 이 법단 안에 자초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왼쪽 어깨 뒤쪽에 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토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금 말씀하시는데 이 귀신이 원한이 있어서 붙은 게 아님이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원한을 집이 병단을 얼굴이 흉측하고 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렇게 불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거의 2시간 정도로 불경 소리를 내셨는데 경제는 새벽까지도 잘 일어나 있던 제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피곤하고 졸렸습니다. 보고지를 꼬집어가며 더 버텼는데 다 끝나고 나고 스님이 저를 부축하며 용기 잘 버텨줬다고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귀신이 전화질임했어도 바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은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연을 끊어버리는 의식을 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들 역시 너무 편하고 꿀같은 잠을 잤죠. 거의 2달을 단위 시달렸다 보니 이렇게 자본 게 얼마 많은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만 더 나도 그날의 귀신을 보지 않았는데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낮잠도 안 자고 최대한 조용히 전 안에서 세원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다시 스님이 오셨는데 오늘 하루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귀신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이대로 집에 가면 또다시 그 귀신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12시가 되어 또다시 법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눈덩어 엎어도 악몽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이때 가서 말씀드렸더니 순간 정색을 하시면서 오늘은 너무 눈 없고 잠들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의식은 어제와 똑같이 촛불 2개를 켜고 시작되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마 셋 모두에게 나타난 거면 아주 약한 연결고리가 모두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부적 때문에 제 꿈에 못 나오고 엄마 노라 꿈에 나온 거 돌아와 오빠도 이제는 연관이 생겼다고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더니 존이랑 다니를 꺼내서 면회장을 덮치시더니 사람 모략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한자로 막 뭐라고 기다리게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어제처럼 전심력 테스트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도 어떻게 썼던 복잡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단을 물었을 때 셋 모두 법당 한쪽에 적어져 있던 벽풍 뒤로 가라고 하셨죠. 판자로 빼곡하게 적힌 병풍이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니 법당 안에 있던 촛불도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뒤경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떠나는 너무 무서웠는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스님의 뒤경 소리와 복탁치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고 왜 갑자기 멈추셨지 라는 생각이 나는 순간 병풍에서 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주변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죠. 연어멍멍을 비병을 질렀고 스님은 뒤경을 매면서 몇 초 간격으로 원개를 계속 벽품 쪽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병품 사이로 굴러들어온 것의 정체를 보니 확 찌었고 스님이 밖에서 그걸 던지면서 검을 메우고 있었던 거죠. 이미 눈덩어 엉망은 더더 보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음 사이로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이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어쩔 때는 병품 안쪽에서 마다가 갑자기 제 맥쪽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엉엉 떠나도 그 소리가 들리는지 더 크게 울었죠. 이때가 정말 무서웠던 게 이때까지는 그저 폰에서만 보는 귀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내 옆에 있다는 걸 확실히 믿기다 보니 너무나도 오싹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를 밭을 던지다 보니 이제는 여자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 입이 정신이 아득해서 손발이 다 떨리고 엉엉 떠나간 마지막 남은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정적이 되고 밭을 던지지 않으셨는데 스님이 정말 피곤한 목소리로 이제는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나오자마자 이제 끝나보냐고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에게 떼어낼 때 귀신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떼어냈는데 이게 어린 귀신에게는 몫을 기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잘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수길을 따라 어버 누나를 데리고 저의 마당으로 가니 다른 집이 막보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둘을 비우고 계셨고 앞에 전원어 전함문항 종이들을 가져오셨죠. 그리고는 작은 붓으로 종이에 막 글씨를 적어오셨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장례식 가는 것처럼 잘 가라고 글을 쓴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쩌느라고만 계속 여자 귀신이 잘 갔으면 좋겠다고 비우며 또 뛰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때는 눈물이 줄줄 흘렀죠. 다 끝나고 나니 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귀신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저한테 단어 고친 거고 딱히 원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늘로 장난해놨으니 너도 걱정 말라고 하셨죠. 제 마을식이 끝나고 피곤 때문에 쓰러졌을 때 부추리 먹고 방에 왔는데 그 전 이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하게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스님에게 두적 몇 장을 받아서 지불을 하냈습니다. 그때부터 밥, 침대, 화장실, 현관등 그저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귀신이 나오다가 없었고 가까 엉엉하고 없지만 더 이상 시달리진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를 지리하고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잊혀졌으니 가지 못한 영혼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고 우리는 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소름이 끼치고 궁금증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해주셔서 다음에 있을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두운 기밀들이 여전히 탐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